다음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배우셨나요? 제가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C++ 강의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부분에 당연히 공통적인 걸 배우셨을 텐데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는 어떤 교재 같은 데서 뭔가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뭐 용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순수 가상 함수만을 가진 클래스를 일컬었습니다. 자, 순수 가상 함수라는 거 뭐 타이핑을 하면서 볼까요? 클래스니까 이제 클래스 객체 부분으로 가서 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순수 가상 함수 어떻게 만드냐? 자, 멤버 지금 펄슨 클래스 아닙니다. 자, 여기에 뭐 보이드로 자, 이런 멤버 함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멤버 함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기능을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뭐 console.writeLine에서 뭐 어떤 무언가를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현을 하지 않고 얘를 는 0 이렇게 적는 게 가능했어요. C++에서 이거 C++ 얘기고,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는 해놨는데 본체를 구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 이 함수를 순수 가상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클래스 안에 순수 가상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객체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객체를 만들려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유도 클래스에서 해당 순수 가상 함수를 오버라이딩하여 구현해야 함.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버추얼로 정의를 해주겠죠. 자, 이게 C++에서의 순수 가상 함수 얘기였고요. 자, 순수 가상 함수는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려면 얘를 일단 상속을 받아서 유도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 유도 클래스에서 이 프린트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어떤 클래스가 순수 가상 함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애들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걔를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어요. 자, C샵에서도 정의는 동일합니다. 정의는 동일한데 문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문법이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직접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알아볼 거고요. 아, 그걸 빼뜨렸네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 왜 쓰냐? 그쵸?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지도 못하는데 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게 인터페이스를 배울 때 첫 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의문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를 만들면은 얘를 상속받는 유도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이 함수를 구현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객체를 못 만드니까. 그 얘기는 뭐다? 그 유도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 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애들이 구현해야 할 기능들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자, 일단이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클래스 C++에서는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의 한 종류였지만 C샵에서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시겠죠.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할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인터페이스도 뭐 따로 있네요. 저도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i 인포메이션이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큰 특징 하나, 클래스가 아니고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써 있죠.
그리고 이 색깔도 클래스 때랑 조금 달라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C++은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는 거는 모든 멤버 함수가 다 순수 가상 함수여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합의합시다 정도였는데, C샵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더 강력합니다. 그냥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별개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에다가는 어떻게 구현해 줘야 되냐면은, 자, 앞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애들은 스트링을 반환을 하는 get information이라는 함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거 없고요. 여기다가 버추얼 써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마치 버추얼인 순수 가상함수처럼 동작한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앞에다가 요 대문자 i를 하나 더 붙여주시는 게 국룰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이거를 안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코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펄슨 클래스로 한번 가보죠. 얘는 뭐 그냥 냅둘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펄슨 클래스를 i 인포메이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뜨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자주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i 인포메이션은 어떤 네임스페이스 안에 구현되어 있죠? 보시면 C#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펄슨 클래스 파일을 보니까 그런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하겠다고 안 써 있죠. 그래서 빨간 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C# 프로그래밍에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고 해줘야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이 얘기는 일단 iInformation이라는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불러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빨간 줄이 떠 있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의 특징이에요. 자, 보시면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get, 다시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iInforma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아까 우리가 뭘 써놨죠? get information이라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무조건 구현해라 라고 명시를 해뒀죠. 근데 지금 펄슨 클래스에 get information 함수, 즉 인터페이스 멤버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강제가 돼 있죠. 이미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에러를 그냥 뱉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이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조건은 스트링 타입의 get information 함수를 구현하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때 우리가 뭘 구현할지는 함수의 특성에 맞춰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뭘 반환해 주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키 땡땡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 그 다음에 몸무게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를 반환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체를 어떻게 구현하냐?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고요. 사람 마음이고, 조건이 뭐예요? 그럼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조건은 뭐다? 자, 스트링을 반환을 하는 get information 함수를 구현해라.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애들은 반드시 그걸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보죠. 우리가 저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의 장점, 사실 상속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print information이라는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자, 근데 얘는 뭐냐면요, 인자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I information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을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빨간 줄 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알려드릴까요? 자, 여기 지금 빨간 줄 뜨고 있죠. 마우스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구와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컨트롤 점을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걸 필요 없나? 여러분 키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플러스 이 점을 눌러보시면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있죠. 자, 지금 iInformation이라는 애가 C# 프로그래밍.인터페이시즈 네임스페이스 안에 구현되어 있으니 이거를 추가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거 다 타이핑 안 해도 되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인가요? 아무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싹 넣어주죠. 이런 기능도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얘는 뭘 해주냐? info라는 애는 반드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죠? get informatio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스트링을 반환하죠. 그러면은 그 스트링을 화면에 출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네들 다시 지우고 person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print information에다가 p를 넘겨줄 수 있죠. 자, 요거 특징. 자, 상속 부분에서 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속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인터페이스가 비록 클래스는 아니지만 상속 관계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 information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얘를 상속받은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iInformation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두 person 클래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유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Information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person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C++에서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상속에서 is/a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뭐 타입이 두 개가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is/a 관계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유도 클래스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P라는 person 클래스는 iInformation 대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print information 함수가 iInformation 객체를 받게 되어 있지만 person 클래스 객체는 iInformation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P라는 애 안에는 getInformation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info가 가지고 있는 getInformation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구해냈던 키 180, 몸무게 85 이런 식의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몸무게는 여기 add weight 했기 때문에 85가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인터페이스 관련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었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다중상속 안 된다고 했죠. 클래스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이 person 클래스는 iInformation을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student 클래스가 상속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상속 같아 보이죠? student라는 클래스가 얘랑 얘를 둘 다 상속받으니까 다중상속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인터페이스는 제외해요. 이거를 여기로 가져올 student 클래스의 메소드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기본게. 그럼 얘는 뭐 가지고 있죠? 학번.
가지고 있죠. 플러스 스튜던트 ID 이렇게 구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펄슨 클래스는 I 인포메이션을 상속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냐? 스튜던트 클래스가 I 인포메이션을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70kg로 할까요? 학번은 2020 12345. 프린트 인포메이션에 S는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S는 I 인포메이션을 상속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냐 보면은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있는 get information 함수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 인터페이스 I 인포메이션으로 다시 가서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애들이 반드시 구현해야 할 함수를 명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은 I 인포메이션을 상속받는 방금 전에 봤던 스튜던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get information이라는 스트링을 반환을 하는 함수를 반드시 구현해야만 빨간 줄이 뜨지 않고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조금 더 구현을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static 클래스 아까와 같은 simple mass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잠시만요. 스태틱이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조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코드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클래스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스로 카라는 클래스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죠. 클래스 카. 그래서 이 카는 뭐 프로퍼티까지 만들 건 없고 뭐 그냥 필드로 인트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면 좋을까요? 카도 그냥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퍼블릭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program.cs 요 메인 파일 안에서 카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카 C가 있고 그래서 C는 웨이트가 자동차니까 2000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기본 생성자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까지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자, 카 클래스도 I 인포메이션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지금 뭐가 빠졌죠? 자, 요것도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 빨간 줄이 뜨죠? 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달라. 컨트롤 점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라 라는 것도 알려주죠.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점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알아서 너 이런 함수 필요해 라고 알려줍니다. 타이핑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리턴해 주면 좋을까요? 자동차 무게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필드 값을 이렇게 붙여서 스트링 반환을 해준다고 해볼게요. 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C 클래스도 프린트 인포메이션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왜? 지금은 이 카도 I 인포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는 스튜던트도 얘를 상속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I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카도 사용할 수 있고 스튜던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프린트 인포메이션이라는 전역 함수는 I 인포메이션 객체를 인자로 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카와 스튜던트가 다 I 인포메이션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 객체를 던져줘도 사용할 수 있고 스튜던트 객체를 던져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서 get information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그게 카에 대해서도 구현이 돼 있고 스튜던트에 대해서도 구현이 돼 있죠. 구현이 돼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 카 객체를 만들려면 I information이 만들라고 지정해 준 함수, 즉 get information 함수를 구현을 해야지만 객체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은 자, 자동차 무게 2000 이렇게 나오죠. 이 I information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호출하는 print information이라는 함수 하나만으로 거기다가 S를 넘겨주면 S와 관련된 구현으로 프린트가 되고 C를 넘겨주면 카 객체를 넘겨주면 카 객체와 관련된 프린트를 해주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뭐 무슨 그냥 뭐 사용하면 유용한 그냥 부가 기능 정도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꽤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안 하고 계시면은 그때부터 강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C++ 교재에서도 웬만하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순수 가상 함수와 추상 클래스 관련한 내용은 무조건 써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추상 클래스, 순수 가상 함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C++ 내용 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렸죠. 그거 좀 주석 남겨놨나요? 지웠나? 그렇죠. 요 내용 부분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